네, 감정평가사 OT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조금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감정평가사에 있어서 뭐 한 5과목, 1차 과목에서 한 5과목 정도 보시는데 그 시간이 이제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 3과목, 2과목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여기에 법규와 더불어 이제 회계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40문제씩이니까 뭐 80분이 주어지죠. 근데 이 회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회계라고 하는 것은 회계학도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재무회계라는 걸 배우고요. 재무회계. 그다음에 원가 관리회계라는 걸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무회계라는 게 있고요. 회계감사라는 거 있죠. 되게 뭐 CPA 시험이나 또는 CTA, 세무사 시험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우리 시험 범위는 이제 요거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재무회계도 보면은 이렇게 나누어지죠. 회계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중급 회계 원리와 중급 회계는 1개 기업, 1개 기업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2개 기업, 2개 이상 기업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병, 뭐 연결,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기타 뭐 특수한 파생 상품 회계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회계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요것이 포함되는 건데 회계원리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회계 순환 과정 라는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어서 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정도 뭐 이런 것이 꼭 시험에 나지는 않는데 우리 주된 출제 범위는 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중급 회계. 중급 회계는 주로 계정 과목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관리 회계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30문항, 요것이 이제 10문항이 되겠습니다. 30문항. 가끔 고급 회계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고급 회계 문제구나. 하나 정도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통 스킵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어차피 이제 회계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게 40문항인데 이 문항을 다 풀지 못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다 풀어서도 안 되고요. 다 풀게 되면 뭐 이 법규도 풀 수 없고 설령 이 시간을 다 쓴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다 풀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제 원칙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회계학인데 우리의 범위는 이 중급 회계와 원가 관리 회계 부분인데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느냐, 어차피 80분인데 법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요. 법규 문제를 빨리 풀고 그 다음에 회계학에 한 60분 정도를 배정을 합니다. 60분, 최소한 60분 정도를 배정을 하시고요. 최소한 60분을 배정을 하시고 이 60분에 이 문제를 푸는데 대개 우리 감정평가사 회계학 문제는요 거의 다 계산입니다. 거의 다 계산이고요. 작년에 난 문제를 보더라도 계산 문제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문제, 말 문제는 3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계산 위주의 문제라고 보는데 계산 위주의 문제가 이렇게 쉽게 풀려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어차피 이 40문항을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40문항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은 30문항의 재무회계와 10문항의 원가회계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난이도를 보면은 이 재무회계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를 굳이 풀 때는 이 재무회계부터 문제를 푼다라고 하실 필요 없이 이 원가회계부터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가 관리회계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가 지금까지 트렌드는 그랬다라는 거죠. 작년 문제도 쉽지 않았어요. 이게 회계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주로 재무회계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이고요. 원가회계 문제 10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반복 숙달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충분히 10문제는 소화를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가회계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로 넘어가는데 재무회계는 1번부터 그냥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는 분명히 이론 문제가 한 2개 정도 나올 거고요. 그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풀어 나가시면 되는데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날 거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내용 위주의 계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 나가는데 원가회계는 다 풀어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재무회계 문제는 다 풀지는 못해요. 어차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스킵을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일례로 이제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재평가, 손상의 문제가 3개가 얽혀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대개 문제가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그런 경우는 그냥 스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그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재평가 모형이 아니면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손상 차손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스킵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거 다 못 풉니다. 제가 장단컨대 여러분들이 40문제 중에 20문제를 완벽히 푼다 하시면은 이거 회계학 패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이제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뭐 가끔 튀어나오는 고급 문제, 고급 회계 문제 하나까지도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좀 빨리 스킵을 해서 이제 시간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 문제 풀어서 맞추는 것보다도 그 시간에 2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 2문제를 푸는 게 나은 거죠. 그렇게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우리가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재고 자산도 중요하고요. 특히 유형 자산 부분 많이 나오고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쉬운 문제도 나오고 심할 경우는 한 10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재고 자산도 기본 하고요. 재고 자산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것도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 뭐 늘상 제가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숙제를 하시면 되고 나온다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하면 돼요. 그 부분 안 나오면 그냥 스킵하시면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트렌드를 봤을 때 주로 나오는 문제들을 제가 위주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를 풀기 때문에 숙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굳이 푸실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뭐 이제 사채, 회사채 문제도 몇 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으로 들어가서도 문제가 좀 몇 개 나올 만한 게 있습니다. 뭐 우선주 배당이라든지 보통주 배당, 유통 주식수, 주식 보상 거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처리 뭐 이런 것들. 그런 문제는 그다지 별로 꼬지를 않으니까 그런 쪽도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뭐 전환사채 문제랄지 이런 거는 조금 가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리스는 내용이 어렵지만 문제는 그다지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세 회계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공부는 다 하세요. 공부는 다 하시는데 법인세 회계도 어떨 경우는 좀 어렵게 나오고 어떨 때는 좀 쉽게 나오더라고요. 쉽게 나온다 싶으면 푸시면 되고 좀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스킵하면 됩니다. 그 뒷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다 푸시는 거는 시간 내에 가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흐름표 문제가 나옵니다. 현금흐름표 가는 게 이제 한두 개 나오죠. 근데 그다지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풀어낼 수가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 포커스만 정확히 잡아서 풀어내면 회계학은 충분히 60점 이상 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구사해서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OT 시간에는 간단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우리 요약 시간에 물론 그 한 30시간 정도 이론 강의가 있습니다만 이 중급회계가 30시간 해서 되는 과목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공부했다는 전제 하에 들어와서 요약하는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후에 한 20시간 정도 문제 풀이 시간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